자,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예. 몇 페이지죠? 보자. 168페이지 보십시오. 이것도 다 봐가네요. 이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의 장점이 뭐냐 이러면 주석, 수행자의 주석이 아주 마음이 들어요. 얘네들은. 자, 거기에 168페이지 밑에 단. 그런데 거기 이제 봅시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이 소리는 참으로 이빨과 혀와 입천장과 마음의 적절한 노력을 반영하여 생긴다라고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말하거나.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여기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저 말을 하긴 하는데 요 소리라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는가? 입술, 이빨, 혀, 입천장,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소리가 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여기 할 필요 없는데 왜 할까? 하지만은 중요해요, 이런 얘기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소리라 하는 것은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는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많이 생기잖아요. 만일에 소리라 하는 것도 들으면은 그것을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소리를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은 소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챙겨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말하거나 장시간 경전 공부를 하거나 설법을 하거나 명상 주제를 외거나 질문에 답하고 난 후에 침묵하면서 말을 할 때 일어난 정신물질 현상들은 이제 소멸되었다라고 숙고하면 이것을 말함에 대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분명히 알아차림이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소리가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고 침묵을 지키면 완전히 이게 소리가 소멸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제대로 통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사람들은 이걸 통찰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말 듣는 순간 자기 이익되지 않는다 그러면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면서 서로 이제 막 말싸움을 하고 얼굴을 붉히고 이러지만 소리라 하는 정체는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사라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소리 자체가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걸 분명히 알면은 상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고함을 지르더라도 그 소리에 대한 이 바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일어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런 게 이제 사례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제가 이건 옛날에도 한 얘기인데 저기에 두고 경복 창경궁이구나. 극기 명상할 때 꼭 소리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뒤로 가서 텐말에 처음 앉아가지고 소리 관찰을 하죠. 가까이 들리는 소리부터 멀리 들리는 소리까지 다 듣고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똑같은 소리가 없는 줄 확인하고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었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 소리가 머물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머물지 않는데 머물러야 된다. 그죠? 소리가 머물지 않는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렇게 좀 되면은 이 소리 자체가 형태가 없어요. 근데 머물고 있는 마음도 무형이에요. 근데 머물지 않는데 계속 머물지 않는 머물고 있는 이 마음을 캐치할 수만 있다면 마음이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반문 문자성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이제 훈련을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것을 그대로 집에서 그대로 활용을 했다. 얘기하자면. 왜냐, 층간소음 때문에 계속 곤두서고 있는데, 정말 막 아이가 뛰놀 때 우당탕 할 때 지나가는 소리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아서
지금 계속 뛰고 있는 이 소리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머물지 않는데 머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소리에 대해서 전혀 그냥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그것이 이제 층간소음을 해결한 거죠. 그 층간소음이 해결한 내용이 뭔가 하면 소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이게 이제 중요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명상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면서 장시간 가르침이나 명상 주제를 마음에 잡돌이하고 난 후에 침묵할 때에 일어난 정신과 물질 현상들은 이제 소멸되었다. 파생된 물질이 일어날 때 말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한다라고 한다라고 숙고하면 이것을 침묵에 대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든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관찰하는 거죠. 수타니파타도 현상을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관찰하라. 이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건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하면은 고지 멸도가 있잖아요. 이제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 원인의 소멸 방법. 요것도 잘 보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요 괴로움은 요거는 요거는 일어남이에요. 죄송해요. 여기 괴로움 자체니까 요게 일어남이에요. 요거는 사라짐입니다. 잘 보십시오. 괴로움의 원인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는 거지만 요거 멸은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하는 거죠. 괴로움 원인이 잘 알다시 탐진치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잖아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있는 이상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괴로움 원인이 소멸해버리면 사라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행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기 다 멈춰져 버려요. 이파사나 16단계에 보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13번째 단계쯤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는 내도 지속적으로 막 일어나다가 안 일어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건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그런 게 멈춰져.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 그런 거죠. 그러면 열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범부의 성시에서 성인의 성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이게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하시와 장로가 설한 미혹하지 않음에 대한 이런 주장이 이 염초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사문과경에서는 그러나 이 적당함, 영역, 미혹하지 않음의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 모두 설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기에서는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으로써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아야 한다. 여기는 그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고 한 것은 갈로해가 정지라고 했죠. 그럼 분명히 알아차림이라 말을 쓰지만 바르게 안다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파자나띠, 바르다, 파자나띠는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고 분명하게 아는 걸 줄이면 바른 알미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차림이라 번역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 빨리 자체로 바른 알미이기 때문에 바른 알모로 번역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오버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근데 알아차림은 샷띠고 바른 알면 바른 암, 삼파전합띠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을 왜 굳이 바른 알에다가 갖다 붙이느냐. 맞지도 않는데.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샷띠라 하는 말을 마음챙김이라고 딱 이름 붙이니까 알아차림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알에다 탁 갖다 붙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미심쩍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바른 알미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혜를 얘기하는데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샷띠가 그냥 A를 알아차리고 B를 알아차리는 이런 알아차림하는 이 샷띠가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희한하게도. 샷띠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르다 바르지 않다는 것을 딱 알게 해주는 게 삼파전합띠예요. 삼파전합띠가 샷띠 보고 그쪽 길을 가면 안 되고 이쪽 길을 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하자마. 그래 이 바른 알면 직관적인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추론적인 것도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분명하게 알아차림 이거는 직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다 바르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바른 알면은 이 추론적인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번역이 한쪽은 맞을 수 있지만 한쪽은 안 맞을 수가 있다. 그건 오히려 그냥 바른 알미로 하는 게 맞다. 이 샷띠라 하는 거는요,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이에요. 샷띠는. 근데 번역할 때 알아차림에 번역하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안에는 판단이 들어가요. 판단. 직관적 판단이 들어가요. 직관적 판단이 들어가는데, 샷띠는 직관적 판단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파산 첫 번째 지혜를 정현상과 물질상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구분하는 게 뭔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바른 알미 뭐가 있냐? 바른 알미 명확하게 판단하는 용어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길과 길 아님을 아는 청정이란 말을 써요. 길과 길 아님을 아는 청정. 그걸 누가 하느냐? 바른 암, 삼파전합띠가 하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길을 가느냐, 윤리적인 길을 가느냐 하는 걸 분명하게 가려내는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하면은 추론적인 성격도 들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직관적인 성격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판단뿐만 아니라 비판도 들어가는 거예요. 비판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바른 알. 그래서 이게 초기 논설이나 대성의 논설이나 한결같이 샷띠와 삼파전합띠,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바른 알, 이 두 가지가 열발이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샷띠가 열발이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열발이 이르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른 알미라 했으면 갈로 열고 뭐 정지라고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을 텐데 답답해요. 네. 새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분명하게 안다는 이 정지를 알아야 한다. 분명하게 알아차림,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모든 구절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바르게 안다는 거죠. 예. 분명하게보다 바르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용어예요. 왜 그런가? 바르다 하는 거는 거기에 비판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분명하게 하는 건 비판 기능이 없어요. 이 말에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이건 바른 알미 맞지 분명히 알아차림이라 하면 좀 곤란해요.
그는 모든 구체적 마음 챙김과 결합된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뜻한다고 알아야 한다. 여기에 봐는 마음 챙김과 결합된 이제 관로 열고 삼파자나띠 이래요. 삼파자나띠가 뭐 삼하는 바르다. 파자나띠는 분명하게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결합하면은 분명한 알미예요. 그 이걸 분명하게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딱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음 챙김과 결합된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 자체도 상당히 이게 수행자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첩성이 없어요. 미첩성. 샤티락 하는 말은 인식하다는 말이고요.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그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즉각 이렇게 아는 게 이제 바로 샤티 역할이에요. 즉각 아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 챙김 이러면은 이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챙긴다는 뜻이 있고 마음을 챙긴다는 뜻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용어 자체가 속도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샤티 대상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대상으로 해요. 깊이 들어간다, 기억한다, 예? 그 다음에 강한 인식, 그 다음에 대상과 이 직면함, 이런 말을 하는데, 대상과 직면을 하거나, 다른, 강한 인식이라든지, 기억한다든지, 이런 말들은 대상이 변한다는 걸 전제로 해요. 대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언제 마음 챙기면 용어를 쓰면 대상이 변하고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가 너무 속도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첩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학문적인 용어를 쓸 수는 있는데, 실제 수행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용어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속도가. 그래서 알아차림. 요즘은 더 빠른 용어를 쓰다는 새김. 새김이라는 용어를 써요. 새긴다 하는 기억한다는 뜻하고, 상당히 잘 맞아요. 그래, 샤티는, 기억한다. 깊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강한 인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김하는 거는 두 번째 뜻,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데, 기억한다는 뜻이 들어가고, 알아차림 하는 거는 강한 인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마음 챙김은 깊이 들어간다, 기억한다, 강한 인식, 요 세 군데 어디에도 잘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용어를 쓰느냐, 알겠죠. 아마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제 이야기 들으면 좀 불편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런 비판은 잘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르다, 바르지 않다 하는 것을 뭘 근거로 해서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삼파전나 때 내용이 무상고 무아예요. 무상이라 하는 매 순간 변하는 현상은, 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 순간 변하는 거는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이것이 자기 뜻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생긴 걸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진 걸 생기게 하거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무아예요. 무상고 무아가 윤리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다는 말을 써요. 그럼 바르지 않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항상하다는 것, 영원주의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상이라 하는 말은, 변한다 하는 말은 바로 영원하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변한다 하는 말은 상속의 의미가 있어요. 변하면서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 걸 또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 하는 있음을 근거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 건 없음을 근거를 해요. 있음과 없음을 근거를 하는 영원주의와 허무주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윤리적 행위는 어떤 걸 가져오냐?
내 안에 자아는 영원하다 이러면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고도 내 안에 자아는 영원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게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없음을 근거한 허무주의는 내가 온갖 나쁜 짓 저지른다 무슨 상관이야? 지금 뭐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도 죄의식을 안 갖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없음을 근거한 영혼주의와 허무주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무상고 무아를 아는 지혜가 생겼다. 그러면은 어때요? 함부로 안 하는 거죠. 자아락하는 것이 이제 무아라, 자아가 없다 이거죠.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질 뿐이지, 거기 무슨 자아가 있느냐 이게야. 그래서 잘못된 행위를 할 리가 없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허무주의를 근거해가지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삼파전합디라 하는 건 바른 알무로 번역해야 되지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번역하면 안 된다 이게. 자, 그러나 이방가의 설명에 의하여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이 말은 이제 샷디 하면서 분명하게 안다 이거죠. 그 알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뜻이에요.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물러난다는 구절로 분리를 하였다. 네. 자, 여기는 이제 나아가고 물러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으로 해서 나아가고 물러난다는 분명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래 이게 번역이 참 중요하다. 네. 자, 이와 같이 안으로라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파악하여 자신의 몸에 대해서나 남의 몸에 대해서나 때로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때로는 남의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을 말한다. 이 네 가지가 뭐겠어요? 행주자와 이 네 가지가 되겠죠. 자, 170페이지 넘어.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라는 등에서 단지 물질이 무더기에 일어난과 사라짐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앞에 설한 것과 동일하다. 자,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한다 하는 걸 뭘 관찰하느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네 가지 분명히 알아차림을 파악하는 마음 챙김은 샷디 하는 것은 괴로움의 진리이다. 네. 자, 괴로움의 진리는 뭘 이야기하냐?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파악한다 그랬어요. 행주자원을 분명히 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마음 챙김을 일어나게 한 이전의 가래는 일어남의 진리다. 이 둘이 생기지 않음이 소멸의 진리다. 이거 나오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마음 챙김을 일어나게 한, 알아차림을 일어나게 한 이전의 가래는 탐진치를 얘기합니다. 탐진치는 일어남의 진리예요. 탐진치가 있는 이상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일어남의 진리다는 거죠. 이 둘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탐진치와 탐진치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안 일어나는 것. 그러면 그거 이제 소멸의 진리다. 요거 이제 탐진치가 있다면은 탐진치를 알아차리는 게 있거든요. 자, 탐진치가 하나하고 알아차림이 이 두 가지예요. 탐진치가 사라져버리면은 왜요? 알아차림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 두 가지 다 소멸한 상태가 요 두 가지가 다 소멸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요 멸이에요. 예, 다른 건 아니에요. 요 얘기는 뭐냐면 비파사나의 16단계가 있거든요. 16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대상과 알아차림. 자, 어떤 이제 이 대상이라보다는 현상이라는 게 좋겠네요. 현상이 딱 생기면, 여기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하면은, 알아차림도 같이 일어납니다. 요 놈이 일어나면은, 요걸, 현상을 알아차림도 같이 일어나요. 근데 요것이, 현상이 사라지면, 그죠? 딱 사라지면은, 요 알아차림도 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럼 여기, 현상은, 이게 이제, 객이면, 요쪽에는 알아차림 주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같이 일어났다 같이 사라지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걸 누가 알아요? 요것이 아는 거예요. 요 알아차림. 요것도 샷이 알아차림이에요. 그럼 이런 현상이 5번째 단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번째 단계 가면, 10단계에 가면 어디 되느냐? 이 현상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이것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소멸하면 이걸 알아차리는 요 알아차림도 같이 소멸해버리지. 10번째 단계쯤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소멸해버리면은, 요걸 알아차리는 요것도 같이 없어지겠지. 그건 주객이 없는 거예요. 주객이 없는 상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 13번째 쭉 가면서 16번의 단계는 열반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이빠산나의, 이 5번째 단계가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단계예요. 몸이 소멸해버려요.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몸이 사라진 거하고, 몸 소멸의 지혜를 얻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몸이 사라졌다는 건 몸 사라졌을 뿐이에요. 근데 이 5번의 단계는 몸이 소멸했다 하는 거는 몸이 소멸하는 과정 속에서 주객이 사라지는 대상과 그걸 알아차리는 이 두 가지 같이 소멸하는 걸 보는 거죠. 제3자가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세 사람이 풀장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물속에 뛰드는 걸 제3자가 지켜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빠산나의 5번의 단계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정신현상이 이제 소멸하는 것도 보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얘기하자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4가지 분명히 알아차림을 파악하는 마음챙김은 괴로움이 진리다. 그 마음챙김을 일어나게 한 이전의 가래는 일어남이 진리다. 이 둘이 생기지 않으면 저게 탐진치와 알아차림 이 두 가지죠. 예, 가래락 하는 건 갈애는 뭔가 탐진치로 이렇게 대체해서 보면 됩니다. 이 둘이 생기지 않음의 소멸이 진리다. 괴로움을 철저히 알고 일어남을 버리고 소멸을 대상으로 가지는 성스러운 도가 도의 진리다. 자, 소멸을 대상으로 가진다. 소멸을 대상으로 가지는 건 열반을 대상으로 가진다. 저게 이제 두 가지 다 소멸하는 자리가 멸의 자리인데, 멸은 고통,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했기 때문에 저기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생사가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어요. 우리는 생로병사 하잖아요. 열반이 들어가면 열반에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 말 불멸, 영원히 산다, 불사, 죽지 않는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 않는 걸 대상으로 가지는 성스러운 도가 도의 진리다. 이 도의 진리는 뭐 4번째 소멸하는 방법에 속하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통해서 노력하여 정멸을 얻는다. 정멸이 열반이에요. 이것이 4가지 분명히 알아차림을 파악하는 비구가
아랑까지 되는 출구가 된다. 자, 여기가 이제 이때까지 이 네 가지의 분명히 알아차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가지가 뭐예요? 네. 하도 강의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만 네 가지가 무엇인지 잊어버려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주자화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제가 강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면 신수신법일 수도 있겠어요. 신수신법. 네 가지를 알아차림을 한다 하면 신수신법, 몸, 감각, 마음의 현상. 이 네 가지. 이렇게 해도 볼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자, 이제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 요거는 이제 혐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관에 속합니다. 부정관. 부정은 뭔가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해서 깨끗이 않다, 더럽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은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이제 같이 사라지겠죠. 얘기하자면. 특히 이제 이 우상의 이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염척경제 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증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솜털, 손발톱, 이빨, 삭갈, 살, 힘줄, 뼈, 골수, 콩파,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 똥, 설계접,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혈액,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네 가지 분명하게 알아차림의 방법으로 몸의 관찰을 분석한 뒤에 이제 혐오스러움을 마음에 잡두리하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비구들이요라는 등을 말씀하셨다. 자, 여기 분석이라는 말을 썼죠. 분석이라는 말을 썼는데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몸의 신체의 부위를 나열하는 것은 이제 분석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는요. 그리고 이게 분석을 했을 때 여기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잘 드러내는 말이기도 해요. 분석해보니까 실체가 없구나, 모든 결합체에서 이루어졌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몸이라고 시작하여 설하신 것은 모두 청전도론의 몸에 대한 마음챙김의 명상 주제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다른 말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명상 주제에서 상세히 설명되었다. 이렇게도 번역하면 좋겠죠. 그 79주에 보면 몸에 대한 샤띠는 청전도론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는 본경의 본문과 관련 있는 부분만을 옮겨 싣는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장부, 대염처경이나 중부, 염처경에서는 뇌가 빠진 31가지 부위만이 언급되어 있다. 4가지 포함한 32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소부의 굿다 카파타와 무해도에서 뇌가 포함된 32가지로 나타낸다. 그래서 청전도론 44에서는 경에서 언급한 골수 안에 뇌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골수 안에는 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 합하면 32가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 몸의 32가지 부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청전도론에 보면 32가지 신체 부위도 다 외우도록 합니다. 외우도록 하는데 요즘은 더 쉽죠. 인체 도감을 갖다 놓고 보면 다 나오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아마 똥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인체 도감에는. 그런데 왜 이게 똥을 얘기했느냐.
똥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똥도 신체 부위로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왜 분나는 똥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 미국 유명한 그 가수 중에서, 엘비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맞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을 해부할 때 뭐가 많이 나왔는데, 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대. 그러니 이 사람 평소에 늘 변비 시달리고, 늘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똥이 아마 죽음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말하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게, 유해균이 아마 많아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많이 먹어야 되겠는 줄 아세요? 요구르트 많이 드셔야 돼요. 예, 그렇죠? 요즘 그런 약도 나오잖아요. 약 하나만 먹으면 그것이 장에, 유익한 균을 활성화시키고 그러잖아요. 유익한 균이 활성화되면, 유해균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것이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심혈관하고도 관련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최초로 유익균, 입안에 유익균을 생기게 하는 약이 나온 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 여러분들이 심혈관하고 입 안에 균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 잇몸이 허물어지는 있잖아요. 그는 균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입안의 균이 이 치아하고 밀접한 관계고, 이건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서 온몸에 이제 악영향을 끼쳐요. 예, 입에서 나오는 거죠. 입에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침이 적기 때문에. 침이 많이 있으면은 침 안에는 이제 불소가 있기 때문에 유해균을 죽이는데, 침이 적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심혈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이 있어요.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은 입안에 이제 유익균이 많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유해균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입안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좀 엉뚱한 이야기를 했네죠. 자, 봅시다. 자, 여기 명상주제라고 하는 거 있죠. 샷대 명상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잡돌이 하는 방법으로서 하는 말을 들었죠. 항상 이걸 딱 명상주제를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탁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지는 뭔가 하면은 탁발을 하러 갈 때 명상주제를 갖고 가서 돌아올 때도 명상주제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명상주제를 갖고 가다가 돌아올 때 명상주제를 놓쳐버린 사람. 세 번째는 명상주제를 없이 가다 명상주제를 가지고 온 사람. 갈 때 명상주제도 없고 올 때도 명상주제가 없는 사람. 네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상주제를 늘 이렇게 놓치지 않고 가고 돌아올 때도 명상주제 가져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걸어갈 때 예를 들어 발바닥 감각 관찰을 할 때 발바닥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관찰한다. 그냥 이건 무상에 대한 명상주제거든요. 그러면 탁발을 할 때도 항상 발바닥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받을 때도 돌아올 때도 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오는 거죠. 그럼 명상주제를 잡고 갔다가 가져올 때도 돌아올 때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다가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가 없음을 관찰됐다 이러면 갈 때도 내일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데 자체 없음을 붙들고 있고 돌아올 때도 붙들고 있으면 명상주제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명상주제를 잡돌이 한다. 잡돌이가 붙들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봅시다. 자 청정도론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청정도론 45에
보면 이 몸은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더러운 몸은 근본 물질 흥, 물, 불, 바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더러운 몸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발바닥부터 그 위로 이런 뜻이고요.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하는 말은 머리 끝부터 해서 그 아래로 살갗과 두의 사이에 있고락한 이 말은 주인은 살갗과 사이에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 머리털 등 각가지 부정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본다. 어떻게 이 몸에는 머리털이 있다 등등 오줌이 있다라고. 근데 이것을 딱 한마디로 딱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어록에는 딱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늘 요즘 말로 화장실을 갖고 다닌다. 옛날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변소를 갖고 다닌다. 이런 말. 또 다른 말 하면은 항상 이 살구적 안에는 온갖 이 더러운 오물을 갖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 염처경에 벌써 대염처경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어록인데. 그러니 매일 똥 오줌을 그냥 갖고 다니는 변소를 갖고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몸에 대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럼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죠. 그러면 맛있는 거, 뭐 정력제 이런 걸 먹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이제 없어질 거예요. 예. 자, 46번 보죠. 여기서 있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는 발바닥 위로부터 머리털 끝 아래로까지 살갗과 두의 사이에 있고 가까이 더러움을 가득 차 있다고 표현한 그것에 몸에는 신체는 오물의 적집이기 때문에 더러움, 머리털 등과 눈병 등 100가지 병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몸이라고 합니다. 이 100가지 병의 발생지라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몸 자체가 병의 발생하는 장소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잘 먹고 몸도 잘 씻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늘 생깁니다. 머리털, 몸털이 이 머리털 등 32가지 형태이다. 여기서 이 몸에 머리털이 있다, 이 몸털이 있다라고 문장 구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몸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음식 같은 것도 잘 먹어야 되는데, 야생동물 음식을 먹고 바이러스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은 전염병이 죽고 하는 건 뭐냐면, 가축하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가축에 있는 병균이 사람 몸으로 옮겨가지고, 전염병을 던져서 많이 죽고 이랬거든요.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야생동물하고 가까이 하면은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거 전부 야생동물에서 옮겨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주변 환경 같은 걸 깨끗이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47 보죠. 발바닥으로부터 시작해 그 위로 머리털 끝으로부터 시작해 그 아래로 살갗으로부터 시작해 그 주위로 이 한 길이의 총장을 가까이 방법으로 조사해 보면 어떤 진주나 보석이나 에메랄드나 알로에나 사프란이나 캠퍼나 화장용품 등 아름다운 성분이라고 찾아볼 수 없다. 그와 반대로 극도로 악진하고 혐오스럽고 불미스럽게 보이는 여러 종류의 머리털 등으로 분류되는 우물만을 볼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설하였다. 이 몸에 머리털이 있다. 이 몸에 몸털이 있다. 이 몸에 오줌이 있다라고 여기서 이러한 단어의 구성에 따라 설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왜 하느냐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몸에 냄새가 잘 안 나요. 근데 외국인들은 몸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뭐가 발달해? 향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유전인자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관련이 있고 이러는 건데,
이렇게 몸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는 건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탐욕은 기본적으로 5가지예요. 이 명상 주제를 닦기를 원하는 초심자인 선남자는 앞서 설명한 선운을 친근하여 이 명상 주제를 들어야 한다. 그에게 명상 주제를 쓰라는 스승은 7가지 섭덕의 능숙함과 10가지 마음의 잡돌이함에 대한 능숙함을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1. 말로서, 2번째 마음으로서, 3번째 색깔로서, 4번째 형태로서, 5번째 방위로서, 6번째 장소로서, 7번째 한계로서 이 7가지 섭덕의 능숙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설명할 땐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미리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질문할 게 있으면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휴식 취하겠습니다.